다들 물어봅니다. 66세에 맞는 첫날 밤은 어땠냐고요? 다리가 저려서 혼났어. 그래서 그이가 한참을 다리도 주물렀다니까.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설렐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66년 만에 찾아온 첫 떨림. 그건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었습니다. 아니, 66세에 다리가 저릿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다리를 주무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차역에서 걸어온 긴 산책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겠지요.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제 가슴에 누군가의 온기가 다시 스며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이 늙은이의 새로운 시작을 말이죠. 저는 이종숙입니다. 올해로 66이 되었어요.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아이도 없이 줄곧 홀로 지내왔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라는 단어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텔레비전 소리를 마음껏 키워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함. 이런 것들이 제 일상이 되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연금은 빠듯했고 허리는 안 좋았으며 무릎도 자주 쑤셨어요. 그래도 집안에만 있기는 싫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지하철 1호선 여행이었어요. 연금도 받고 있고 지하철은 공짜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매일 아침 9시 집 근처 역에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의정부에서 인천까지, 서울역에서 천안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철길 위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기되었어요. 때로는 종착역에서 내려 잠시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을 뿐인데 어느새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지요. 지하철 안에서는 책을 읽거나 꼬박꼬박 챙겨온 도시락을 먹기도 했습니다. 비싼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먹는 김밥 한 줄이 더 맛있었어요. 때로는 지하철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도 소소한 재미였습니다. 젊은 학생들, 출근길 직장인들, 저처럼 시간을 보내러 나온 노인들까지 그들의 표정과 대화에서 삶의 여러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올려다보면 차창 밖으로 계절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창가에서 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풍경으로 다시 가을 단풍이 물들고 겨울 눈발이 날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계절이 2번 지났을까요? 문득 같은 시간, 같은 칸에 항상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점점 의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흰 머리가 듬성듬성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였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끔 우리 시선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지어 보일 뿐 그 이상의 교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보이지 않는 날이면 왠지 허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지 못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친구도 아니고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제 마음속에 서서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감정이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그 남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인사 정도만 나누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는 정도. 그런데 계속 마주치다 보니 어쩐지 그 사람의 존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없는 날이면 왠지 허전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오래 정차하는 바람에 차 안이 쌀쌀했어요. 저는 껴입은 옷깃을 여미며 손으로 입김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따뜻한데. 그 목소리가 참 부드럽고 정감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감사히 받았어요. 뚜껑을 열자 생강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따스함이 제 손끝부터 가슴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뵙는 것 같아서요. 이름이 장현철이라고 합니다. 도봉구에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말했어요. 생강차를 마시며 나눈 첫 대화는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어디까지 가세요? 현철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기분 따라요. 오늘은 천안까지 가볼까 해요. 거기 온천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천안 가는 길인데 같이 가도 될까요? 그렇게 우리의 공통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천안에 도착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현철 씨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미국에 살고 있어 명절에나 연락이 온다고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지하철을 타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혼자라서 시작한 여행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종착역에 내려 주변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온양 온천에서는 따끈한 족욕을 하고 의정부에서는 맛있는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어느새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설레는 약속의 장소가 되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얼어붙었던 대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는데 현철 씨가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늘 깔끔하던 그분이 오늘은 더욱 정성을 들인 듯 했어요. 셔츠에 다림질 자국이 선명했고 머리에서는 옅은 스킨향이 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종숙 씨, 오늘은 제가 준비해 왔어요. 청량리에서 내려서 함께 점심 먹으면 어떨까요? 경춘선 타고 가다 보면 근처에 좋은 공원이 있거든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아침부터 옷장을 뒤적이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고른 건 15년 전 딸의 결혼식 때 입었던 옅은 하늘색 블라우스였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아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이었는데 다행히 아직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며 제 자신에게 물었던 게 기억났어요. 이종숙, 지금 뭐 하는 거야? 66 노파가. 하지만 그 부끄러움도 잠시 지하철에서 현철 씨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청량리에 도착해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 아래 현철 씨가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어요. 간단한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달걀말이.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김밥 속에는 불고기가 들어 있었고 달걀말이는 설탕 간이 적당해 달콤했어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걸 다 직접 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현철 씨는 쑥스러운 듯 귀 뒤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소년 같던지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부엌에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라면도 태워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 보면서 하나둘 따라하게 됐죠. 심심하기도 하고 먹어야 살기도 하고 그 말에 왠지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저도 비슷했거든요.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밥을 해 먹었을 때 그 서툰 맛에 눈물이 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참 이상하죠? 혼자 먹으려니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라면 한 봉지면 하루가 가고 김치찌개 한 냄비 끓여 놓으면 사흘은 먹고 제가 말했습니다. 현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누구를 위해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라 그냥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행위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예쁜 그릇에 담아요. 혼자라도 제대로 차려 먹자. 이런 마음으로요. 그렇군요. 저는 아직도 그게 어려워요. 텔레비전 앞에서 대충 끼니만 때우는 날이 많아요. 현철 씨는 도시락 상자에서 마지막 접시를 꺼냈습니다. 고구마 마탕이었어요. 노란빛이 도는 고구마 위에 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단 음식 좋아하시나요? 혈당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가끔 이런 맛있는 거 먹어야 삶의 낙이 있잖아요. 저도 단 거 좋아해요.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과자 한 봉지 사면 다 먹어야 한다는 거요. 조금만 먹고 싶어도 팔아야 하니 큰 봉지만 파는데 그럼 결국 혼자 다 먹게 되고 살은 자꾸 찌고. 원래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어요. 저는 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모습이 참 좋은데. 사람은 나이에 맞게 살이 있어야 건강해 보이는 법이죠.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칭찬이었으니까요. 퍼런 멍이 들도록 맞아도 화장으로 가리고 출근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현철 씨의 따뜻한 눈빛은 그런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좋든 싫든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이 잡히고 반지 자국만 남은 손이었지만 그분의 눈빛은 존중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종숙 씨는 음식 솜씨가 어떠세요? 분명 뛰어나실 것 같은데. 어디? 남편 입에 맞추려고 평생 요리했던 사람이죠. 짜다, 싱겁다, 맵다. 매일 타박받으면서도 30년을 했으니 솜씨가 늘 수밖에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니까 대충 먹어요. 입맛도 없고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거죠. 현철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종숙 씨가 해주세요. 제가 기대할게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행복이 그리웠거든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다음에라는 말,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계속될 거라는 약속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시장에 들러 식재료를 샀습니다. 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이었어요. 배춧값을 깎으며 상인과 실랑이도 하고 두부는 만져보고 고르고 오이는 꼭지를 살펴보며 신선한 것을 골랐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잊고 살았다는 게 새삼 놀라웠어요. 다음에 현철 씨에게 대접할 음식을 생각하니 요리하는 즐거움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이고, 종숙 씨,
오랜만이네. 요새 장 보러 안 오셨길래 어디 가셨나 했지? 손주 보러 가셨어요?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조금 바빴어요. 바쁘긴. 어디 좋은 일 있나 봐? 얼굴이 환해졌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하철 여행은 이제 둘만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종착역에 도착해 함께 걷고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현철 씨는 과거에 중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국어를 가르쳤는데 그래서인지 말투가 참 정확하고 따뜻했어요. 좋아하는 시인은 윤동주와 김소월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시 한 구절을 읊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곤 했어요. 시집도 한 권 내고 싶었다고 했는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다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작은 의류 가게를 운영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명동에서 시작해 20년 넘게 장사를 했다고요. 패션 감각이 좋아 단골이 많았다고 자랑도 조금 했죠.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져서 가게를 접어야 했던 아픈 이야기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나누면서 마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어요. 우리 참 비슷한 인생을 살았네요. 현철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종숙 씨는 혹시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생각은 해봤지만 가능할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누가 또... 현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가능성,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 같은 것들을 말이죠.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해 역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현철 씨가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그분의 향기가 비냄새와 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남자 향수 특유의 묵직한 향과 희미한 담배 냄새, 그리고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에서 나는 세탁소 특유의 향기가 어우러져 참 좋았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그분의 팔짱을 살짝 끼었습니다. 현철 씨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넘어지면 큰일이니까 조심하세요. 나이가 있으니 골절되면 회복이 더디잖아요. 네, 고마워요. 요즘 무릎이 시려서 비 오는 날은 더 조심해야 해요. 걸음을 맞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리드미컬하게 들렸어요. 문득 오래전 데이트할 때 남편과 우산을 같이 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우산이 좁다는 핑계로 어깨를 부딪히며 걸었는데 지금은 안전을 위해 팔짱을 끼고 있으니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역에서 나오던 동네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분식집을 하는 김 씨 아주머니였어요. 깜짝 놀라 현철 씨의 팔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아이고, 종숙 씨. 비 오는데 누구랑 데이트 중이세요? 아이고, 어쩐지 요새 얼굴이 피었더라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보며 현철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숙 씨 지하철 친구 장현철이라고 합니다. 마침 방향이 같아서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친구라. 그럼 그렇지.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짝이 생기면 자살 방지에도 좋다던데. 서로 의지도 되고 말이에요. 맞벌이하는 자식들은
명절에나 찾아오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 동네 박씨 할아버지도 80 넘어서 재혼했잖아요. 김씨 아주머니는 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현철 씨의 팔을 끌었어요. 자리를 피하자마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들킨 학생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안해요. 저희 동네 아주머니라. 소문이 빨리 퍼질 거예요. 현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소문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제가 생각보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이런 상황이라 어색해서요. 소문은 뭐 소문일 뿐이잖아요.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비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히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종숙 씨, 나 오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제 헤어지자는 말일까? 아니면 더 친해지고 싶다는 말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우연은 아니었어요. 내가 종숙 씨를 먼저 알아봤어요. 같은 복지관에서 뵌 적이 있거든요. 작년 명절 때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이요.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같은 지하철 타시는 걸 알게 되어서 일부러 매일 같은 시간에 타기 시작했어요. 현철 씨의 고백에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66년 인생에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셨다고요? 겨우 이 말만 나왔습니다. 현철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찻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도드라진 핏줄과 나이테처럼 새겨진 주름들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네. 종숙 씨가 김장 담그는 걸 도와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절이는데 얼굴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으려다 더 번지게 해서 웃으시던 모습이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작년 12월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봉사활동이었어요. 정말 고춧가루를 묻혀서 망신살이 뻗쳤던 날이었죠. 그런 모습을 누군가 눈여겨보고 있었다니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아내와 사별하고 마음을 닫아 걸었거든요. 그러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다시 뵙게 되어서 이건 운명인가 싶었죠. 운명이라는 말에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60대 중반의 운명이라니 별것 아닌 말인데도 왜 이리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지관에서 현철 씨를 본 기억이 없네요. 죄송해요. 현철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구석에서 책 정리하는 봉사를 했으니까요.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서가 앞에서 책을 정리하던 단정한 남자분. 한번 스쳐 지나가며 눈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아득하게 떠올랐어요. 혹시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시던 분? 진한 남색 카디건 입으셨던 현철 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맞아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아주 희미하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였어요? 복지관에는 저보다 젊고 예쁜 분들도 많은데 현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종숙 씨는 가면을 쓰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하지만 종숙 씨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웃을 때는 진심으로 웃고
힘들 때는 그냥 표현하고 그게 참 좋았어요. 현철 씨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맞춰 살아온 제가 있는 그대로라니. 하지만 어쩌면 이혼 후에 정말 저다운 모습을 되찾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아무도 그런 말 해준 사람 없었어요. 현철 씨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온기처럼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팔을 타고 가슴으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종숙 씨,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성급할까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같이 지하철 타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어요. 제 입에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루는 현철 씨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도장 파는 취미가 있어서요. 종숙 씨를 위해 특별히 팠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나무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종숙이라는 제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 주변으로는 작은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었어요. 평생 안에 도장만 파다가 다른 여자 이름을 새기니 참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또 한 번 떨렸습니다. 현철 씨의 마음이 짐작되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만든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정말 예뻐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은 처음이에요. 다음에는 제가 책을 한 권 빌려드릴게요. 제가 평생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많이 낡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랍니다. 정말요? 그렇게 소중한 걸 저에게 빌려주시려고요? 네, 종숙 씨도 제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 대신 현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자 현철 씨도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통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월이 되자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하철 여행을 넘어 서로의 집 근처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현철 씨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는 정말 긴장됐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아침부터 침대 위에 온갖 옷가지를 펼쳐놓고 고민했어요. 현철 씨의 집은 도봉구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1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약간 낡았지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남양집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향긋한 커피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종숙 씨가 오실까봐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빼곡히 책들이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과일과 다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시네요. 남자분 집 치고는 놀랍게 깨끗해요. 현철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처음엔 엉망이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 방치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이러다 나까지 망가지겠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현철 씨와 부인, 그리고 어린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가족이에요. 지은이는 지금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어요. 작년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네요. 할아버지가 되셨군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화상통화로만 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바빠서 명절에도 잘 안 오니까요. 현철 씨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저희 딸도 결혼하고 나서는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딸이 2명인데 큰 애는 캐나다로 이민 가고 작은 애는 부산에 살아서 1년에 한두 번 보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화상통화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 다행이죠. 현철 씨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왔습니다. 예쁜 도자기 잔에 담긴 커피였어요. 손님 올 때만 이 잔 꺼내요. 결혼할 때 장모님이 주신 건데 아내가 소중히 간직하던 거라서. 아, 그럼 저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물건들이 다시 쓰임새를 찾게 되어 기쁘네요. 물건도 사람처럼 쓰임이 있어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한 화단,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뭘 그리 보세요? 현철 씨가 물었습니다. 저 풍경이요. 참 좋네요. 제 집은 북향이라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늘 침침하고 축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자주 놀러 오세요. 여기 햇빛은 충분히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말이에요. 잠시 후 현철 씨가 책장에서 낡은 시집을 꺼냈습니다. 약속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어요. 표지는 닳고 모서리는 구겨졌지만 그만큼 사랑받은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종이 한쪽에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구절이었어요. 아내가 아플 때 매일 밤 읽어주던 구절이에요. 죽음을 앞두고도 아름다움을 찾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현철 씨의 눈에 맺힌 그리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어요.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사모님이.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투병 중에도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죠. 마지막까지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제 남편과는 달랐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어떤 경우든 가슴 아픈 일이니까요. 종숙 씨는 이혼하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면 달라졌어요. 처음엔 말로만 상처 주다가 나중엔 손찌검까지 했죠. 20년을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더 이상 견딜 이유가 없더라고요. 현철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참으면 낮이 온다.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나왔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종숙 씨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세요. 결국 자신의 삶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저도 알아요. 현철 씨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선택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주변에서는 가정을 깨뜨렸다. 나이 들어 혼자 뭐하게. 그냥 참지 이런 말들만 들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지하철 여행 대신 근처 공원에서 만나는 날이 늘어났어요. 현철 씨는 항상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접이식 의자와 작은 돗자리, 시원한 음료수가 담긴 보냉 가방까지. 저는 그런 세심함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도봉산 자락의 그늘진 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 근처였습니다. 현철 씨는 보냉통에서 수박을 꺼냈어요. 아침에 일부러 시장에 가서 골랐어요. 달걀을 올려놓고 고르는 할머니한테 배웠거든요. 수박 위에 달걀을 올려놓고 돌리면 잘 돌아가는 게 속이 꽉 찬 거래요. 정말요? 처음 들어봐요. 저는 그냥 두드려보고 통통 소리 나는 걸로 골랐는데 현철 씨는 작은 접이식 칼로 수박을 정성스레 잘랐습니다. 붉은 과육이 반짝였어요. 먹음직스러웠죠. 자, 드세요. 시원할 거예요.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수박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달았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역시 현철 씨는 수박 고르는 솜씨도 좋으세요. 현철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소소한 행복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수박을 먹으며 웃는 일, 시원한 그늘에서 쉬는 일, 사소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일.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종숙 씨, 무슨 생각해요?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네. 아, 그냥 이런 소소한 행복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살면서 행복이 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현철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종숙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것이었어요. 현철 씨,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가끔은 이게 꿈 같아서 언젠가 깨어나면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현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종숙 씨,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66에 고백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은 젊은 시절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인지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현철 씨는 손수건을 꺼내 제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인데 기뻐서 우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요. 현철 씨는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나무처럼 단단하고 바다처럼 넓은 품이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음식을 해주면 현철 씨는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같이 장을 보러 다니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상이 펼쳐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숙 씨, 혹시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 결심이었으니까요. 같이 산다고요? 그게 결혼이라는 뜻인가요? 현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이요.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웃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물론 종숙 씨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동거도 괜찮아요. 형식보다는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다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단어였어요. 하지만 현철 씨와라면 어쩌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갑작스러워서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철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밥을 함께 먹고, 걱정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일상. 그동안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다시 누군가와 삶을 나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서로의 습관, 생활 방식, 가치관,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보다 더 큰 건 이대로 현철 씨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현철 씨에게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현철 씨 생각해 봤어요.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현철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행복으로 빛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정말요?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제 집으로 오실래요? 아니면 종숙 씨 집에서 살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철 씨의 집은 햇빛이 잘 들어왔고 제 집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20년 넘게 살아온 제 공간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집에 살면서 주말에만 함께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현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두를 필요 없죠.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만 함께 보내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갔어요. 현철 씨의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햇빛 가득한 그 집은 저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어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현철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단순한 디자인의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결혼 반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사이의 약속 반지랄까요? 종숙 씨가 괜찮다면 이걸 끼고 지냈으면 해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철 씨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꽉 끼지도 헐겁지도 않게 딱 맞았습니다. 어떻게 사이즈를 아셨어요? 지난번에 종숙 씨가 주무시는 동안 몰래 실로 잰 거예요. 현철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이불 아래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함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현철 씨도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손을 잡고 누워 천천히 서로의 온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종숙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다정한 배려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설레게 했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끌리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현철 씨의 볼에 가볍게 입맞췄어요. 그러자 현철 씨도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숨결과 온기를 느끼며 어느새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어요. 훨씬 더 깊고 성숙하고 따뜻한 교감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주름, 세월의 흔적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다리가 저렸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의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몸을 긴장시켜서였을까요? 어쨌든 이불 속에서 다리를 주무르는데 현철 씨가 깨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다리가 좀 저려서요.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현철 씨는 조용히 제 다리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저는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더 좋아요? 네. 정말 편하네요. 현철 씨의 손길에 점점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현철 씨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종숙 씨. 앞으로 평생 함께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환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철 씨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평화로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예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네요.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혼자 먹던 아침이 이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창밖의 햇살처럼 따스한 기분이었습니다. 종숙 씨, 요즘 다리는 괜찮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현철 씨의 걱정 어린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철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정식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어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사람의 아이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이 행복이 정말 제가 누려도 되는 것인지 가끔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철 씨는 매일 아침마다 제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종숙 씨,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현철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창밖으로 계절은 변하고 우리의 주름은 조금씩 늘어가지만 마음속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납니다.
다리가 저렸던 그날 밤의 기억은 이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66세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하고 감사함이 가득한 사랑이었어요. 인생의 황혼역에서 만난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다리가 저렸던 건 평생 혼자였던 제 마음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66세의 첫날 밤. 그건 다리를 풀게 한 밤이 아니라 제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열게 한 밤이었습니다.